저는 일단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아까 누가 얘기를 했는데, 어, 그리고 나이가 40세예요, 40세. 그러니까, 제 부모님도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그렇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싫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잘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사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저는,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오르는 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식으로 돈을 벌었을 때 세금을 안 내고 싶은 게 당연하고요. 그리고 고객분들 중에 부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좋아야 제 먹고 사는데 좋아요. 어, 그런 거는 이제 전제입니다, 전제. 하지만 그런 얘기는 전제일 뿐이고 제가 오늘 할 얘기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자, 제 얼굴 때문에 가릴 것 같아서 제 얼굴을 잠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금투세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금투세는 내년에 시행됩니다. 내년에. 이게 이미 몇 년 전에 하기로 했어요. 그러고 2년 전에 2년만 미룹시다 우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2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나서 이제는 4개월 후에 시행이 됩니다. 어떤 세금이냐? 주식, 채권, 펀드에다가 22%에서 27.5%의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금투세가 왜 문제입니까?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금융투자세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서 전에 설명을 드렸고, 아시는 분들은 알겠는데 이게 왜 난리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현행 비과세인 국내 주식의 매매 차익에도 세금을 물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국내 주식으로 돈을 아무리 벌어도 세금을 안 냈었는데 이제는 벌면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걱정하거나 어,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거기에다가 연말정산할 때 기본 공제가 없어짐으로 해서 소득세가 또다시 올라갈 확률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전혀 사실과는 다릅니다만은 일부 분들은 음모론 쪽으로 어떻게까지 걱정하고 계시냐면 이 금융투자 소득도 소득이니까 결국에는 건강보험료도 올릴 것이다. 또 하나 금융투자 소득을 좀 줄여보면 금융소득이니까 지금 2천만 원 이상부터 종합과세 대상에서 소득세율이 막 올라가는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도 넣는 거 아니냐. 이거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라고 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말정산 시 기본 공제가 이제 제외가 되면요. 기본 공제가 제외가 되면, 바로 150만 원 정도의 세금 부담이 생기고요. 어, 배당을 많이 받아보신 분들, 펀드 투자해서 돈을 벌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면 내가 세금을 추가로 내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뭐, 7%에서 10% 내외 소득에 그만큼을 더 내게 되는 거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하는 것은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나머지 근로소득, 사업소득, 뭐 금융소득이랑 합쳐서 매기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부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합쳐지게 되면 세율이 50%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거 참 큰 문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투세, 뭐가 잘못이냐, 제 생각에. 돈만 보는 거예요, 돈만. 정치적인 논리 다 빼고. 첫 번째, 과세 방식이 잘못됐습니다. 이 과세 방식이 현행 어떻게 되어 있냐면, 2025년 1월에 바로 시작이 되면, 여러분들이 수익이 낮잖아요? 그러면 이게 연말에 1년 동안 수익이 더 날지 안 날지 모르죠. 났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하지만 원천징수를 6개월마다 해버립니다. 너 요만큼 번 거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 내놔. 그래서 가져가요. 나의 예수금을 그냥 가져간다니까? 증권사가 가져가 버려요. 여러분들 음식점이나 물건 사면 부가가치세 포함돼 있잖아요. 그죠? 10%. 그 돈을 안 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냥 내는 거잖아요. 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져갑니다. 가져가고 니네가 6개월마다 가져간 다음에 내년에 야, 잘 계산해 보니까 나 그렇게 많이 못 벌었어. 아니면 손실이었어. 라고 하면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돼요.
손실 본 것도 억울한데 먹었던 거 토해낸 것도 억울한데 신고를 하면 5월에 돌려줍니다. 쉽게 얘기하면 6월에 가져가서 5월에 돌려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면 내 돈을 그냥 뺏어가는 거예요. 아무 근거도 없이. 거기에다가 그 기간 중에 만약에 내가 더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라고 하면 더 벌 수 있는 복리 수익을 져야 하는 거죠. 이게 현실적으로 저는 2025년 1월에 도입되기 어렵다, 도입되면 큰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인데 대체 어떤 증권사, 어떤 계좌에서 얼마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거예요. 저는 금융투자 업자이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이기 때문에 법상 계좌를 하나밖에 못 써요. 법상. 근데 여러분들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 보면 계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죠? 다 알고 계시죠? 한 개만 있으신 분 없죠? 그 계좌가 상당히 많은데 그 많은 계좌 중에서 다 가져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렇다고 이 증권 사건 가져가고 저 증권 사건 안 가져가고 그것도 말이 안 되고 얘가 지금 얼마나 번 건지 어떻게 알고 가져가냐 이거. 또 하나는 혹시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저처럼 사업하는 사람들은 알 텐데 사업자들도 부가가치세를 내요. 물건을 사고 음식을 사 먹잖아요. 그럼 10% 낸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환급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 해 장사를 망치면 돌려줍니다. 기분 진짜 더럽거든요. 내가 그 푼돈 들어온 게 기분이 좋은 게 아니야. 연말정산을 보세요. 연말정산은 내가 낸 거를 잘 계산해서 돌려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나는 이미 소득을 벌었잖아. 근데 부가가치세는 적자를 나타가 돌려주는 거거든요. 금융투자소득세도 똑같아요. 미리 냈다가 상반기에 벌었다가 하반기에 털렸어. 아, 너 사실 털렸구나. 내가 5월에 돌려줄게. 야, 니네가 신고하면 신고 잘해야 된다. 너네 틀리면 세무조사 나올 거야. 돌려받으면 기분 좋겠냐? 다음입니다. 에, 두 번째, 금투세 이것이 잘못이다. 시행시기입니다. 시행시기. 에, 지금 여러분들 모두 다 알겠지만 국내 주식시장만 한정이에요. 왜냐하면 해외 주식시장은 원래 세금을 내고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주식 언제 시작했어요? 다 요때 시작했죠? 요때 시작한 사람 많지 않아요. 요때 시작해서 돈 번 사람? 요때 더 넣었어. 그러고 나서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졌어. 떨어지고 뭐 조금씩 우상향하고 있긴 한데 대부분 돈을 못 벌었을 거라고요. 손실 상태야. 근데 이걸 지금 시작하잖아요.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세금 거둘 땐 좋죠. 왜냐면 낮을 때 했으니까 이제 내려가면 올라갈 거잖아. 그 올라간 거 세금을 싹 받아버려. 근데 나는 실제로 번 게 아니라고. 잃었다가 일부 회복하는데 세금을 내라고? 넌 억울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당신들을 국민들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준비했어요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뭐냐면 의제 취득 가액이라는 겁니다. 의제 취득 가액은 뭐냐면 네가 실제로 옛날에 비싸게 샀지 그 가격 또는 2024년 12월 31일 말일자의 가격 중에 높은 걸로 우리가 적용해 줄게. 그러면 수익이 나더라도 좀 덜 난 것처럼 보이니까 세금이 덜 낼 수 있겠지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손금 2월 공제는 뭐냐 하면 너네가 작년에 손실 봤잖아. 그럼 그거 내가 저장해 놨다가 내년에 벌어도 그걸 합쳐서 플러스가 아니면 세금 안 받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인데 지금 시행하면 만약에 안 판 사람들은 괜찮아요. 근데 높은 가격에 샀다가 이미 처분 손실을 확정했어. 그런 사람이 다시 주식하기가 좋겠나요? 또는 주식의 매매 기간이 보통 1년 미만이신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미 없어요. 이미 한번 팔았는데 손실 난 건 확정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시행 전이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과거 5년치를 적용을 해줘야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손실 난 거에 대해서 의제 취득가액과 결손금 이원 공제를 내가 다 넣어주겠다. 라고 해야 이게 뭔가 납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볼까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보이나요? 이렇게 올리면? 네. 예를 들어서 2021년 6월에 코스피에 3억을 투자했다가 2022년 9월에 손절했던 사람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런 사람이 이제 투자를 다시 해볼까? 이제는 뭐 금리도 내린다고 하고 괜찮대. 라고 투자를 다시 시작을 해서 원금에 도달하면 940만 원 세금을 내게 돼요. 말이 됩니까, 이게? 저희 사모펀드들도요. 손실을 봤다가 회복하는 구간에서는 성과보수를 안 받아요.
우리가 잘한 게 아니잖아. 반토막 났다가 본전됐어요. 근데 예를 들면은 반토막 시점에서 찍어가지고 본전됐다고 하면 더블 났으니까 수수료 내세요.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까지는 성과보수 안 받는다니까? 근데 금투세는 지금 시행을 하면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까 얘기했던 이 결손금 보전 또는 의제 취득가액을 아주 아주 과거까지 길게 만들거나 아니면 모두가 해피해피해지는 시점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시점 최소한 3,300 이상 갔을 때에 시행을 해야 그 다음에 손실 보면 손실 보전 그 다음에 올라가면 좀 기다렸다가 더 벌면 과세 이렇게 하면 납득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시행 시기가 매우 잘못돼 있어요. 자, 사실은 이런 것들은 다 별게 아닙니다. 시행 시기, 과세 방식 고치면 돼. 그런데 시행 취지 자체가 잘못됐어요. 저는 이 법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아는 사람 있으면 나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금융투자소득세를 대체 왜 하는 거며, 그거 했을 때 좋은 사람이 누군지,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전 정치적으로 논리가 있어요. 근데 그 얘기 하고 싶진 않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40년 민주당 지지자, 강남 좌파기 때문에 굳이 민주당을 까는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근거가 없어. 자, 이들이 얘기하는 근거를 얘기해 드릴게요. 개미들이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계속 증권거래세를 내고 있으니까 불쌍하더라. 그러니까 증권거래세를 폐지를 하고 증권거래세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살다 팔 때 뭐 0.15% 이런 식으로 내는 매매 수수료랑 같이 붙어서 나오는 세금이에요. 이런 걸 없애고 소득 있는 곳에는 세금 있다는 조세 정의를 위해서 모든 금융상품에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는 양도소득, 뭐는 뭐 배당소득, 뭐는 뭐 비과세 이렇게 하는 거 하지 말고 그냥 다 주식, 채권, 펀드 모두 다 금융투자소득으로 합산해서 해버리면 얼마나 깔끔하냐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너네 돈 못 벌지? 맨날 손실 보지? 그러니까 증권거래세도 내지 마. 우리가 줄여줄게라는 거거든요. 안타만 치지? 너네 장기 투자 어차피 안 하지? 그러니까 매매에 붙은 거 우리가 빼줄게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나라 개미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절대 개선될 수 없다라고 방점을 찍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개미들이 정말 똑똑해져서 기업의 가치를 계산하고 장기적으로 복리 수익을 위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면요. 증권 거래세는 문제가 안 돼요. 증권 거래세는 매매할 때 한 번만 내는데 내가 장기 투자를 하면 별로 관심이 안 가거든. 그리고 장기로 투자를 하면은 세금이 없는 게 좋지, 매도할 때. 왜냐면 수익이 정말 눈덩이처럼 복리로 커질 거니까. 근데 수익 나는 데다가는 세금을 때리고 매매하는 데다가는 세금을 없앤다? 아니면 최소한 뭐 미국 이런 예를 들 거면 몇 년이 지남에 따라서 장기 보유에 대한 세율을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당신들 개미들 지금까지는 손실을 보고 멍청하게 투자했지만 앞으로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를 거기에 맞춰서 선진하겠습니다라고 가야 되는 거지. 말로는 무슨 우리나라 대주주가 어땠다, 자본시장이 뭐 기울어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애초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또 하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세가 현행 기준 1년에 매매 차익 5천만 원이 넘어야만 과세가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 수익 내는 사람은 5억 원, 그렇죠? 20% 수익 나는 사람은 2억 5천만 원, 뭐 30% 수익 나는 사람은 1억 5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해야 되니까 이게 너네들은 못 내. 너네 돈 없잖아. 너네 주식 못 하잖아. 이거 통계적으로 계산해 보면 상위 0.9%만 내는 세금인데 너네 일반 시민들이 일반 개미들이 왜 그래? 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평생 일반 서민이 되고 싶으면 재테크를 할까요? 주식을 공부할까요? 금투세가 짜증이 날까요? 안 그래. 관심 없겠지. 계층이 완전 분리되면. 근데 우리는 태어나기를 부잣집에서 못 태어났으니까 당장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유일한 게 재테크인데 너는 1%못 갈 거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라고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이 2030, 40 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그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
100번 양보하자고요. 100번 양보를 해서, 소득 있는 곳에는 세금 있어야 돼. 그러니까 금융투자소득세 있어야 돼. 그리고 이게 뭐 양도소득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복잡해. 우리나라 국세청 공무원들 편하게 해줘야 돼. 그리고 세금 신고하는 국민들 편하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하나로 통일하자. 라고 했다 치자고요. 100번 양보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펀드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분배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로 과세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자 배당은 이자 배당소득세로 여전히 과세합니다. 또 하나는 이 손실 보전에 대해서 각기 뭐 펀드는 안 되고 주식은 되고 기본 공제도 해외 주식은 250인데 국내 주식은 5천이고 이런 식으로 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혀 일관성이 없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미 세금이 없는데 거기다가 세금을 하나 만들면 과연 편해지는 건가요? 숙제가 없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야, 숙제를 내는 거야, 선생님이. 너네 숙제 내줄게. 대신에 숙제가 있잖아. 상당히 깔끔하게 내줄 거야. 누구나 하기 편하게 내가 온라인으로 태블릿으로 문제 푸는 숙제만 내줄게 하면 좋은 건가요? 숙제가 생긴 거잖아. 그 시행 취지 자체가 말이 안 돼요.